얘들아, 오랜만에 좀 썰 같은 썰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그 내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3반이었어. 1학년 3반이었는데, 이제 우리 반에 어떤 좀 이렇게 되게 내성적인 애가 있었어. 키도 진짜 작고, 되게 수줍고, 애들한테 말도 잘 안 해. 잘 웃지도 않고, 그리고 맨날 이제 책만 봐. 그러고 이제 밥도 혼자 먹을 때도 있고 막 그런 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걔가 학교에 안 왔어. 걔가 학교에 안 왔는데 걔가 학교에 안 온 거는 애들이 잘 몰라. 너무 조용하니까. 근데 그날 이제 담임쌤도 학교에 안 온 거야. 그래서 조회를 해야 되는데 담임쌤이 안 오니까 애들이 막 야, 왜 안 와? 담탱이 왜 안 와?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갑자기 어떤 애가 교실 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니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조용한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 민지라고 할게. 아니야, 민지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A라고 할게, A. 아, A도 좀 그렇다. 호박이라고 할게, 호박이. 그 호박이가 사람 찔렀대 이러는 거야. 애들이 막 순식간에 막 웅성웅성하고 난리가 난 거야. 담임은 안 오고. 그래가지고 계속 우리 반은 수업 시작할 때까지 계속 불도 막 꺼져 있고 애들 막 난리 나고 그 다음에 그날 기억에 뭐 1교시, 2교시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참 지나가지고 담임이 경찰서에 있다는 거야. 조사받으러 갔다고 경찰서에.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게 뭔 일인가 이러고 있었는데 우리 담임이 되게 할머니였어. 그러니까 불어 과목 할머니, 프랑스어 가르치는 할머니 선생님이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할머니 선생님이 막 울면서 반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거의 이제 진짜 애들한테 되게 강한 모습만 보이고 그러던 분이었는데 막 이렇게 우시면서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은 더 이상 아무런 언급을 안 하셨는데 근데 뭐 선생님들이 얘기 안 한다고 애들이 모르나? 알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게 전말이 어떻게 됐나를 알게 됐는데 그 조용하던 애 호박이가 너네 신촌 살인사건 알아? 그게 몰라 한 8년? 7년 전쯤에 신촌에서 일어났던 살인사건인데 이제 그 호박이가 거기 공범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같은 반에 살인범이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 학교가 특목고였어. 그러니까 이제 인터넷에서도 난리가 난 거지. 진짜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제일 많이 보내는 특목고에서 살인범이 나왔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막 학교에 막 이렇게 집단 상담한다고 교육청에서 내려온 심리치료 선생님들 막 오고 진짜 난리도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호박이를 이제 그때부터 학교에서 볼 수가 없었어. 그냥 호박이는 이제 감옥에 갔어. 근데 이제 나는 호박이하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또 호박이가 나한테 처음으로 이렇게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말 걸어주고 그랬던 친구거든. 그래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인연이 있었던 애가 살인을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인 거야. 아, 근데 이제 그 신촌 살인 사건이 왜 그렇게 화제가 됐었냐면 그게 이 오컬트 카페 인터넷상의 이 오컬트 카페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화제가 됐었던 건데 그 오컬트 카페가 뭐냐면은 약간 흑 주술 같은 거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일본 만화 같은 데 나오는 되게 신기한 세계관 있지. 막 이승과 저승 넘나들고 막 이렇게 영혼도 부를 수 있고 막 빙의도 할 수 있고 이제 사람이 동물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일본 만화 세계관들 있잖아. 그런 것들에 좀 이렇게 입각해 있는 카페?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는 신명? 활동? 주술? 그런 거는 이 분신사바의 엄청 발전된 형태 있잖아. 분신사바보다 더 발전된 형태. 그러니까 분신사바는 그냥 애들이 장난으로 하고 막 그러는 거고. 그래서 왜 분신사바 빨간 마스크 이런 게 이제 모든 중딩 고딩들이 한 번씩 해본 그냥 주술 같은 거고. 그 오컬트 카페에서는 그게 이제 더 발전된 형태로 막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 호박이가 거기 가입이 돼 있었고, 거기서 정체성을 되게 여러 개를 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했다라고 나중에 알게 됐거든. 그러니까 호박이는 그때 17세 여고생이잖아. 근데 인터넷상에서는 이렇게 막 34세 남자 회사원도 됐다가, 뭐 20대 여자도 됐다가, 뭐 아줌마도 됐다가, 뭐 직업도 다양해. 직업도 다양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픽 디자이너 됐다가, 회사원이 됐다가, 뭐 이제 뭐 알바생이 됐다가, 그런 식으로 되게 다양하고, 그렇게 해서 인터넷에서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을 했다 하더라고. 근데 이제, 호박이는 원래 인터넷에서 일본 만화를 그리는 애였어. 그리고 그걸 넘어서 막 코스프레 같은 것도 하고 다니는 애였었고. 그리고 이제 호박이는 좀 심한 거였지만 인터넷상에서 그 일본 만화 되게 잘 그리는 애들이 우리 학교에 많았거든. 그러니까 그 몇 명 군이 있었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벌써 성인이 아닐 때부터 외주를 받아서 그려주고 돈도 벌고 그 능력자들이었어 진짜로. 그리고 이제 인체를 너무 잘 그리고 그러니까 막 우와 막 이러면서 애들이 보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친구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게 와 진짜 애들이 다 놀랬어. 아 그러고 이제 그 일본 만화 그냥 잘 그리던 애들은 뭐냐면 걔네는 오컬트 카페하고는 상관없는 애들이야. 걔네는 나랑 나름 친했어. 그러니까 나는 일본 만화를 원체 싫어해가지고 잘 안 보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난 그 줄거리 복잡한 거 잘 몰라서. 근데 나는 그냥 나도 되게 소심하고 좀 내성적인 친구였기 때문에 그냥 어울려서 밥이나 같이 먹고 그런 정도로 그냥 걔네랑 친구를 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내 친구들은 오컬트 카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애들인 거지. 근데 어쨌든 간 그런 일이 발생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참 난리 났다가 걔는 잊혀졌는데 아, 걔 지금도 감옥에 있으려나? 지금도 감옥에 있을 수도 있겠다. 아니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그냥 나온다 소리를 듣긴 했어. 언제 나온다더라 소리를 듣긴 했는데 나왔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니까 걔가 좀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 호박이는 부모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서 그냥 돈으로 키운 애였어. 그러니까 호박이네 집이 돈이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다미를 그러니까 엄마가 일을 하셨거든. 걔네 엄마가 엄청 바쁘신 분이었어. 그래가지고 돈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서 이렇게 돈으로 키운 애였어. 그러니까 걔는 이제 부족한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부족한 거는 없는 애였어. 근데 그렇게 마음에 그늘이
깊었던 거야. 그래서 자꾸 이제 가상현실을 막 찾고 또 이렇게 그 안에 너무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학교에서의 자기하고 이렇게 인터넷 속에서의 자기가 혼란이 생기는 거야. 그러고 이제 인터넷 속에서의 자기가 더 자기, 그러니까 더 그게 더 나야 이렇게 좀 믿게 되는 건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쓰는 말이 있었어. 일코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인 코스프레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일반인이 아니지만 일반인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평소에 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처음에 애들끼리 잃고 이럴 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그게 일반인 코스프레란 뜻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상에서 가면을 쓰고 인터넷상에서 가면을 벗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나는 이해가 될 듯 말 듯한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사인이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물론 호박이는 되게 극단적인 경우지. 호박이는 너무 극단적인 경우라서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제 우리 학교라는 곳이 사실은 애들이 적응하기에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학교가 청소년들이 막 이렇게 뛰어놀고 자기 꿈을 찾고 그러는 곳은 아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의 어떤 속물성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배워. 뭐 예를 들어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성적이 좋으면 쟤는 출세할 애. 우리들하고는 다른 세계에 사는 애. 이런 식으로 벌써 반 애들한테도 받아들여지고 그런 말들을 하면서 지내잖아. 아, 쟤는 다른 세계에 사는 애야. 이런 식으로. 그러고 막 좀 심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성적에 따라서 미래의 와이프 얼굴이 바뀐다? 혹은 뭐 미래의 남편 직업이 바뀐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위해서가 아니라 출세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말하는 출세라는 거의 개념도 뭐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자기 뜻을 펼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출세라기보다 그냥 더 많이 갖는 거, 더 좋은 걸 갖는 거 그러고 거기서 중요한 건 이제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걸 갖는 거 그거를 출세라고 전제를 깔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또 그렇게 출세할 것 같은 애들한테 온갖 선생님들하고 뭐 애들이 다 이렇게 일단 좀 봐주고 숙여주고 그러는 것들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걔는 또 기고만장해지고 그러고 뭐 내 나이 또래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너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말 안 들어봤어? 주변 친구들이 하는 얘기든지 뭐 너네가 직접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인생 망한 것 같은데
이런 말. 그러니까 나 인생 망해. 난 인생 포기했어. 나 인생 망한 것 같아. 뭐 내 인생 이미 나는 뭐 이생망이야. 다시 태어나고 싶다. 막 그런 얘기 안 해봤어? 근데 사실은 그 나이 때 인생이 왜 망해? 그 인생 안 망했거든. 근데 그 순간에는 내가 나한테 부여받아지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그 기준점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역시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의 랭킹이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 지을 거다. 결국 그게 대입이라는 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앞으로의 인생을 결정을 지을 거다라는 그 정말 학생들 안에 대전제가 깔려 있어서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뭐 학교에서 뭐 진로 탐색이니 아니면 뭐 특성화 교육이니 그런 거 다 하지만 그거 결국에는 본 취지가 그렇다고 하지 않더라도 대학에 얼마나 좋은 스펙으로 작용하는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나 인생 망했네 이러고 있어. 이쪽에서는 이미 나는 지도층이 될 거야 막 이런 분위기야. 또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가면을 쓰고 숨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제정신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한 조직의 학교라 한다면, 그러니까 애들한테 학교는 그냥 자기 세상이거든. 자기 세상에 이미 너무 획일적이고 너무 속물적인 그런 가치 기준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거 외적으로 발상을 전환시켜서 삶이라든지 뭐 또 이 시험, 대입 시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나의 가치 지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너무 희박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 길을 펴고 사는 청소년들이 얼마나 될까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진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별로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각자 다들 갈등하고 뭐 고민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든 성인이 되지만은 결국 그렇게 다들 우여곡절 끝에 성인이 되지만은 그 과정에서 그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힘, 어떤 이 세상을 되게 허심탄회하게 대하고 그런 좀 순진무구한 삶의 태도, 열린 태도나 아무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어떤 희망, 그리고 또 이제 이타심, 이런 많은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린 채로 어른이 돼. 그리고 어른이 되는 그 마지노선에 이제 대입이란 게 있잖아. 거기에서 이미 인생의 레벨이 너무 많이 결정이 되고, 그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도 본인들이 결정됐다고 믿어. 그래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어른이 되면 애들이 다 아저씨 아줌마들처럼 지쳐있고 현타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야. 그러니까 똑똑해, 컴퓨터 잘해, 수학 잘해, 뭐 나름 예의도 발라, 서류도 잘 써, 뭐 과외 활동도 많이 해봤어, 성적도 잘 받았어, 그리고 사회 경험도 학교 안에서의 그런 가치의 위계 때문에 많이 해봤어.
그런데 정작 자기 삶을 이끌어 나갈 힘이란 게 하나도 없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이미 너무 타율적이고 너무 수동적인 거에 젖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은 성인이 됐을 때 정말로 뻗어나가는 정말로 이렇게 멀리 뻗어나가려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어. 별로 없어. 오히려 어떤 제도에 기대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현실 앞에 숙이는 방법을 많이 배우고 너무 그런 것들에 너무 절망하지 않는 상태로, 그러니까 절망하는 법을 잊어버린 상태로, 아니면 절망하는 법을 잊어버렸다는 거는 절망 상태에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 그런 상태로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나와서 그냥 바로 성인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때부터 그냥 알바하고 뭐 일 좀 하다가 그냥 결혼하고 쭉 그냥 그렇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너무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래서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사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얼만큼이나 숨쉬게 해주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호박이에 대한 완전한 변호는 될 수 없지. 나 호박이하고 별로 안 친해. 그냥 인연이 있는 거지. 별로 안 친해. 근데 그게 물론 호박이는 큰 잘못을 했고 호박이는 감옥에 가야 되지만 그 호박이가 이 어렸을 때의 시간들을 보냈던 그 문화를 본다면 그것도 건강한 문화는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사실 이 외모지상주의 같은 게 중학교, 고등학교 요새는 뭐 초딩들도 그런다 하던데 그때 이미 학습이 돼, 애들한테. 그래서 막 아이돌이랑 다 똑같이 하고 다니려고 하잖아. 그리고 맨날 애들이 누구 못생겼네, 오늘 못생겼네, 뭐 오늘 예쁘네 그러면서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 예쁜 애들끼리 못생긴 애들 뒷담화하고, 그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진 세상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서 누가 먼저 시작했다고도 누구 탓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누구 탓을 할 순 없어. 그냥 애들이 어느새 그러고 있었던 거니까 누구 탓을 할 수는 절대 없어. 그런데 그게 왜 자연스러운 거가 돼야 될까? 왜 애들이 다 그러고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이제 그 현상 안에 그 사람들의 의식이 갖고 있는 좀 병적인 부분들, 병리적인 부분들이 드러나는 거겠지. 어떻게 보면은 애들도 그냥 노는 게 아니라 그거 하나하나가 다 나름대로 생존투쟁을 하는 거거든. 애들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이 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냥 애들 시절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래, 중학교는 그렇다 쳐. 고등학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기득권층이라고 해야 될까? 그게 대학이나 학과나 사법고시에서 결정되는 것 같지. 그 이전에 고등학교 때 이미 결정이 되는 부분이 꽤 상당해. 그리고 어쩔 때는 대학 선후배보다 고등학교 선후배가 더 중요해.
그래서 뭐 경기여고, 서울고, 휘문고 이런 학교들 진짜 많아. 그런 데서 잘 된 사람들 진짜 많아.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리그라는 거. 그러면은 또 그 고등학교에서 생긴 리그는 또 누구의 리그냐고? 부모의 경제력의 리그인 거야.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의 리그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활하는 중고등학교 생활, 그게 그냥 나의 어린 시절일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는 이미 사회를 너무 많이 배워버린 거야. 나도 모르게. 그리고 지금도 그런 문화는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의 기준을 향해 달려가고 그 안에서 위너와 루저가 결정이 나버리고 그대로 자기 스스로 체념해서 인생을 쭉 가버리는 거. 그런 것들. 그러니까 창의적으로 도전하거나 자기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데 감수성은 또 그만큼 풍부하고 그 나이 때. 그리고 또 사람이잖아. 사람이니까 이 열혈 청년 같은 모습들도 끝까지 갖고 가거든, 사람들이. 근데 그런 것들은 표출될 데가 없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리고 또 갓 어른 된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는 것 같고, 또 어른이 완전 어른으로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현타만 느낄 뿐이지 제대로 된 문제 제기를 할 만한 이 사정이 안 되는 거 같고, 내 코가 석자라는 것처럼. 나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나라 참 슬프거든. 사실 대학 도서관 가봐도 진짜 이거는 뭐 진짜 공무원 학원인지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대학원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자기 연구보다 그 조직 안에서의 경향성이나 아니면 이 교수와의 관계나 그런 것들 때문에 완전히 목을 메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각자의 힘대로 한번 세상을 살아가 볼 기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의 내용 자체보다 그 내 말이 갖고 있는 정서에 주목을 해봐봐. 마지막으로 독일 있잖아. 독일의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공부를 진짜 못한대. 대학생이 인수분해를 못하기도 한데 얼마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예체능인데도 인수분해는 하는데 거기는 수학과 학생이 인수분해를 못한다는 거야. 완전 바보, 완전 띨빵. 완전 띨빵인데 그 사람들이 학부만 4년을 다니잖아? 그러면 우리나라 수학과, 그렇고 그런 수학과 학생보다 공부를 훨씬 잘한다. 수학을 훨씬 잘하는 거야. 어떤 애들은 막 교수만큼 하는 거야.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보면 현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고 자기 앞에 놓인 그거에 순수한 호기심을 가지고 진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우리나라는 뭘 하든 그것과 자기가 하는 일의 본질과 상관없이 나의 정체성이 규정돼 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거든.
내가 뭘 하든 나의 속성이 별로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사람들도 그냥 그렇겠네, 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뭐 하겠네 이런 식으로 보고, 나는 그냥 결국에 맨날 방황하면서도 정해진 길밖에 따라갈 수 없는 건가? 그런 이제 느낌들. 그거는 물론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어떤 조직이라는 거, 연구기관이라는 거, 또 학교라는 거, 그런 것들이, 아니면 또 뭐 공부라는 거, 혹은 또 가족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본질,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과 너무 외적으로, 너무 속물적이고 너무 관습적인 어떤 다른 논리에 따라서 작동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도 그럴진데 호박이나 아니면 호박이 비슷한 애들한테 세상은 얼마나 끔찍한 곳이었을까 싶은 거지.